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2013년에 활동했던 것, 사회적 실천을 한 것들 가운데, 일부를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2013년은, 그러니까 2012년에 12월 19일이죠. 예,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상당히 부정선거, 논란이 초기부터 아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했죠.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와중에, 우선 2013년, 2월 달에는 시민회의가 연대 차원으로 재능교육노조, 의 노동권리 투쟁에 연대 활동을 쭉 하고, 또 당시에 한미 FTA 발표 1년이 된 2013년 3월 달에 각계 대표자 회의에 참여합니다. 이전부터 FTA 운동은 적극적으로 반대 운동, 저지 운동에 참여했으니까. 근데 2013년에 굉장히 두드러진 거는 초서부터 굉장히 전쟁 위기 상황에 내몰립니다. 한반도가 남북 분단 체제 하에서, 그래서 평화 운동을, 제재 대신 대화를, 또 전쟁 대신 협상을, 이런 평화 운동을 하고요. 시민회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가 적극적으로 평화협정 체결 촉구, 기자회견이라든가 또는 100만인 서명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발하게 전개합니다. 이제 이때 당시에 미국 대사관 그리고 중국 대사관 청와대에 그런 서한을 전달하고 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랬죠. 여기 보면 경교장에서 있었던 행사인데요. 예,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65주년 기념식. 예, 이때 제가 성명서를 작성을 하고 발표를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평화 그리고 통일의 문제는요, 우리 민족의 아주 70년간의 염원이고, 예,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 운동에, 평화통일 운동에 뛰어듭니다. 예, 그것이 장소가 서울시청광장이든 또는 광화문 광장이든 그랬죠. 여기는 광주, 광주네요. 망월동에서 5.18 공식 지정곡으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채택하라라는 거고요. 예, 여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참여했습니다. 여러 가지 체험, 이런 것도, 버스로 함께 다녀오고 이랬죠. 그래서 여기서 18대 대통령 선거, 총체적 부정선거라는 점, 그래서 원천무효라는 점을, 제가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이미 끊임없이 2012년 12월 19일 이후로 북미 문제가 많다. 이게 선거 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명백히 부정선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왔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밝혀지고 해서 이제 그거를 규명하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이런 사회적 실천 과정에서 김구 주석 서거 64주기 추모 및 또 경교장 내부복원 기념 행사에도 참여를 하고 그랬죠. 예, 이런 내용들이 대체로 2013년 전반기에 있었던 사회적 실천들 가운데 일부입니다. 그래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 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 예, 여기에도 적극 활동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런 시국회의 속에 모아지는 그 민심들, 그 열망, 이런 것들, 또 당시에 이제 그 주미 한국대사관 도청범죄 규탄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참여를 이제 하반기에 시작을 합니다. 중요했던 것이 2013년 하여튼 초에 굉장히 전쟁 위기로까지 치달아서 사람들이 그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꼈었을 때죠. 그래서 이제 평화라든가 통일을 더욱더 강조하고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그 당사국, 그 전쟁의 아주 직접적인 당사국인 미국과 북쪽, 그리고 남쪽인 우리, 그리고 중국, 이쪽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 2016년 전반기 상황을 이 정도로 마쳐야겠네요.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앞 시간에 바로 시민회의, 복지국가 진보대 통합을 위한 시민회의가 바로 총회를 통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로 이제 명칭이 바뀌고, 그리고 집중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평화협정 체결 촉구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평화통일 운동의 일환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활발히 활동을 했는데, 그 이후 2013년 하반기죠. 예. 이때 특히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이제 그게 당시에 국정원 문제가 아주 심각했어요. 대선 부정과 연관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그 대통령 선거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했었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시청 광장이죠. 서울시청 광장에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규탄하고, 또 독립적인 특별검사, 특검이죠. 그래서 수사 촉구를 한다거나, 또 서명운동 이런 거를 전개했습니다. 근데 2013년 하반기에 가면 여기 보듯이 국정원이 내란 음모 조작을 통해서 바로 통합진보당, 당시의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해가지고 이제 대표자 회의라든가 이런 거에 참여하면서 이거는 분명히 조작 사건이다, 내란 음모 조작이다 해서 이제 그걸 비판하고 대응을 했죠. 이후에 이게 민주주의 사회라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런 종북몰이, 마녀사냥과 같은 이런 행태를 용납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그 와중에 형이 세상을 떠나고 추모 전시회도 있었고요. 또 조카와 북한산 국립공원을 이렇게 전체를 다 돌고 이러면서 심심도 치유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를 뭐 사법연대 공동대표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시민회의의 상임대표로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 와중에 헌법재판소에다가 정당 해산 청구를 했죠. 정부에서. 그래서 그것에 대응해가지고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선전포고고, 그래서 정당 해산 그런 시도를 중단해라.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제 호소하고 하는 이런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지금은 밝혀졌지만 당시에는 이렇게 몰아가지고서 2014년에 결국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킵니다. 지금 밝혀졌다는 것은 대법원의 경우 내란 음모가 없었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이 됐죠. 그런데 그 잘못된 거면은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런 거 자체를 바로 잡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2013년 이제 말에 가면 12월 달에 드디어 박근혜 정권이 민주노총을 침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영화를 강행하면서 민주노총을 침탈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어떤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서 2013년이 저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실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일부 자료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친형이 죽고 그 마무리하고 심신을 치유하는 와중에도 바로 사회적 실천이 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여튼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직면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씨름하고 이러는 가운데에서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또는 그 고통 이런 것들을 함께 이겨내고 또 사회적 문제, 사회적 고통을 나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시민회의로서 평화 통일을 향해서 끊임없이 활동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부정선거 문제라든가 국정원 문제 이런 문제 제기를 활발히 전개했습니다. 뭐 이런 활동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돌아볼 때 이거는 꼭 누군가 해야 될 일이었고, 또 그 와중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실천했던 이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저 시민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그 뜻이 상당히 공감이 되고 그러시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시민회의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38년 정도 전에 제 목소리, 노래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소리,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목소리도 확인을 할 텐데요. 요게 언제쯤이냐면은 78년인데요. 바로 요때죠. 78년. 그게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중학교 1학년 때 이 노래인데요. 한번 요때 목소리가 어땠는지 저도 아주 목소리 듣고는 흥미롭게 살펴봤습니다. 자, 노래 제목은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입니다. 시절에 들었노라 만수산을 떠나간 그대님을. 다시 해볼까요? 이게 당시에 가족들이 화목하게 노래 부르면서 했던 건데 당시 녹음기가 있었죠. 오지 못한다는 말을 철없던 시절에 들었노라 만수산을 떠나간 그대님을. 오늘날 만날 수 있다면 굴하게 겹내 입술로 모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난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돌아서면 무심타는 말이 그 무슨 뜻인 줄 알았으랴. 재석 예, 그 노래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지금 목소리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가고 오지 못한다는 말을 철없던 시절에 들었노라. 만수산을 떠나간 그네님을 오늘날 만날 수 있다면 굴하게 겨운 내 입술로 모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돌아서면 무심타는 말이 그 무슨 뜻인 줄 알았으랴. 제석산 붙는 불이 그네님의 무덤에 불이라도 태웠으면 고락에 겨운 내 입술로 모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나는 세상 모르고 살았노라. 예, 어때요? 그 목소리가 많이 변화했나요? 지금 제가 쭉 넘기고 있는데요. 사실 1970년대 후반 이라는 것은 아주 유신 독재가 판치면서 인권이 유린되고 국민들이 살기 어렵고 또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걸 자유롭게 얘기하지 못하던 때입니다. 이럴 때 대학생들에게 이제 노래를 부르게 하고 또 수상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게 이제 대중가요가 되고 이랬었죠. 그러니까 78년도에 나오자마자 어떻게 그거를 입에 익혀서 노래를 부르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최신 무슨 대중가요를 부르고 이러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 뜻을 충분히 몰라도 무슨 듣기가 좋아서 그런다거나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가사가 좋다거나 음정 박자가 좋다거나 사실 가족들이 이렇게 녹음기 앞에서 뭐 노래 가수로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그냥 부르다가 실수도 하고 음정 박자도 정확하지도 않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런 건데 한 38년간 지금 지내오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그 하나하나가 즐거운 추억으로 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랜 세월의 차이를 두고 자신의 목소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해서 이제 오늘날 지금 목소리까지 이렇게 담았죠. 예,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또 자신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 국정원 문제에 대해서 주로 다룰 텐데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 전부터 국정원이 끊임없이 대선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정조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철저한 수사가 안 되고 있어서 국정원에 대한 그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대거 공감을 했습니다. 국정원이 그 대외적인 정보나 이런 거를 잘 처리하면 상관이 없는데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그 다음에 정권 창출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이명박 정권이 준비를 한 거지만 그러나 그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돼서 이러한 그 독립적인 특별검사 수사 촉구 특검이죠. 그 다음에 범국민 서명운동 이런 것들을 쭉 전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 그 국정원이 내란 음모 조작 사건을 터뜨리죠. 그러면서 그거를 점점 통합진보당 문제로 비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종북몰이와 마녀사냥으로 이루어진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당시 시민회의의 상임대표 자격으로 참여를 했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시대착오적일 뿐만 아니라 이미 이러한 것 자체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최근에는 이미 허구였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했죠. 이게 2013년 8월인데요. 마침 TV 뉴스가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2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정원 내란 음모 조작과 공안 탄압 규탄 대책위는 오늘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착오적 내란 음모 조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가정보원이 내란 음모 혐의를 내세워 이석기 통합진보당 지금 요 일부 보셨는데요. 마저 보실까요? 의원 등 10여 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은 21세기 용공조작극이며 국정원 해체, 대통령 책임을 요구하는 분노의 민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 보셨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그 공안대책위를 꾸렸죠.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그리고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집회, 시위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정부가 이 국정원에 이 만든 그 종북몰이 마녀사냥에 근거해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을 청구를 하죠. 그거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공적인 정당조차도 해산한다면 민주적인 정당, 공적인 정당을 해산하면 다른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는 이 독재적 권력 앞에서 허물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간을 내가지고 헌법재판소와 또는 주요 장소에서 이렇게 1인 시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쭉 지속적으로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우리 사회가 지금 아주 심각하다. 그러니까 지금 2013년 말 상황인데요. 독재로 치닫고 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요 와중에 또 민주노총 침탈까지 이루어집니다.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그 공권력이라는 미명하에 노동단체를 사무실을 침입을 하죠. 폭력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항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2014년이
이제 밝아오고 있는데요. 상당히 그 심각한 위기의식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된다는 그 절박함,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회적 차원에서 쭉 실천하고 그랬죠. 예, 우선 여기까지 다루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은 그 종북무리와 마녀사냥이 아주 횡행했죠. 그래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그 해산 청구를 정부에서 하게 되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이후에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 이런 걸로 이어지고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 이런 걸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18대 대선이 이게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이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것을 악용해서 독재를 일삼은 것이죠. 이제 거기에 맞서서 18대 대선 1주년 때 바로 여러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이 모여서 그 문제점들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대선 그 부정선거와 직접 관련이 있는 뭐 국정원이나 또 국방부 그다음에 법무부 이런 문제들을 그 지적하면서 그 책임자들 국정원장이나 장관들을 해임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문제를 예를 들어서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별검사 이 수용하라는 그러한 요구 뭐 이런 거를 했죠. 그런데 이제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 아주 심각하게 또 전개가 됩니다. 그 사무실을 침탈하고 했던 여기에 이제 항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이 종북무리와 마녀사냥의 대상이 뭐 특정 정당이나 단체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러한 독재의 횡행이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수학술단체에서도 바로 그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시국선언을 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죠. 이렇게 독재에 반대하고 독재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이런 활동이 이제 지속되면서 바로 2014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더라도 출마라든가 이런 거는 구체적 계획이 없었죠. 근데 당시 해산 위기에 처한 통합진보당에서 여러 차례 간곡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지방선거에서 바로 기초단체장, 종로구청장 후보로 출마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죠. 처음에 몇 번은 그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간곡하게 그 요청을 하고 그래서 고민을 했죠. 왜 그러냐면 이 출마라는 거는 이게 간단하지 않은 게 많은 시간과 돈,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기회라든가 이런 걸 다 포기해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공간에서 바로 출마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 마침내
그 통합진보당 후보로 종로구청장 예비 후보에 출마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장면이죠. 그래서 이 독재를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이러한 그 사회적 실천이 계속 이어집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방선거에서 종로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과정과 그 사퇴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명확히 이 독재적인 행보를 2014년 박근혜 정권이 아주 신속하게 전개를 합니다. 거기에 항의하고 또 독재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종로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는 기자회견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무슨 인권 탄압이라든가 이런 문제, 시민의 사무총장이 이제 탄압받고 하는 이런 거를 비판하고 규탄하고, 또 국가조작원 국정원을 해체하라는 그런 기자회견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에서 이제 그 간첩 조작, 내란 조작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정원에 대한 아주 그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출마를 해서 종로 주민들과 활발하게 만나죠. 2012년도에 국회의원 출마를 했을 때, 뭐 주민들 반응도 아주 좋았고, 또 구청장 후보로 그 주민들을 만날 때도 상당히 그 반응이나 호응 뭐 이런 것들이 뭐 괜찮았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시 여기는 게 이제 정책, 공약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종로 주민들한테 출마한 사실을 알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종로구청장에는 현재 10명의 후보가 등록했는데요. 오늘은 4명의 예비 후보를 만나보시겠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김원열 통합진보당 예비후보는 성균관대학교 정치사회철학과 출신으로 가치 있는 지역정치 실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사법정의 국민연대 공동대표, 더불어 사는 세상 시민회의 상임대표로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2007년부터 종로 지역에서 FTA 반대 운동을 시작으로 지역 활동을 해온 김 후보는 양극화 해소와 복지를 강조합니다. 독재를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종로가 필리핀 부익부와 같은 사회 양극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더불어 잘 사는 복지 종로로 만들기 위해서 김원열 예비 후보는 복지 정책 실현을 이러한 이제 출마 뿐만 아니라 이후에 공약에 대한 설명도 그 보도가 됐죠. 구청장 후보들의 면면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늘은 종로구의 마지막 시간으로 통합진보당의 김원열 종로구청장 후보를 소개해드립니다. 김 후보는 공직과 시민단체를 두루 거친 경력을 갖고 지역 내 양극화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김원열 통합진보당 후보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주민과 형편이 어려운 주민 간의 심각한 양극화 해소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우선 17개 동별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동단위 정도의 그 문제는 그 주민자치 속에서 해결을 하고, 이제 구청은 좀 전체 이런 사회 양극화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게 바로 복지 문제의 그 강화를 통해서. 김
후보는 규제 때문에 개발이 어려운 동서 지역의 주거 문제에도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검토해 하나씩 풀고 주거 환경은 개선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주거 문제를 복지 대상으로 보고 구청 내에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주거, 그 사람의 실정에 맞고 보조할 수 있고 지원해서 거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이 주거복지센터가 되는 거죠. 주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로 지역에 대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구청이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현실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 비정규직 노동 문제를 아주 값싸고 질 낮은, 그래서 일은 하는데 보람도 없고 살 의욕도 점점 없어지는 이런 방식을 안정적인 그 직장으로 만드는데 구청이 정책 위반하고 시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시민 강좌를 해온 김 후보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낙후된 지역의 골목을 명소로 만드는 등 지역의 양극화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구정 정책을 약속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 예, 잠시, 그동안 이제 보도된 거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활동, 그 다음에 무슨 토론회라든가 이런 데도 참여하면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반응도 좋고 또,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주민들과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4월 16일이죠. 예, 이때가 4월 16일에 이제 기자회견 끝나고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바로 세월호 대참사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상당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4월 16일부터 공식적인 이런 선거운동을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만나지 않고 도대체 세월호 대참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거를 빨리 시급히 인명을 구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총력을 기울입니다. 이런 과정이 이제 2014년에 쭉 전개가 됐죠. 그러면서 나중에 사퇴를 하게 됩니다. 바로 본 등록을 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논의해서 이제 사퇴를 하고 그러면서 세월호 대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안전사회 구현이라고 하는 이러한 운동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